구독, 좋아요, 댓글은 사연을 정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른 새벽, 동해의 바닷가 작은 어촌마을. 파도 소리와 함께 수산시장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아직 어둑한 새벽빛 속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로 60대 중반의 한 여인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어이, 정선 씨. 오늘 고등어 상태가 아주 좋네. 어젯밤에 들어온 거라 싱싱해. 정선 할머니는 환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길은 몇십 년간 물고기를 다뤄온 숙련된 솜씨로 재빠르게 생선들을 정리했다. 소매를 걷어붙인 팔뚝은 햇볕에 그을린 채 단단했고 굵은 핏줄이 도드라졌다. 어머 정선 아줌마. 요즘 고등어가 통통하네. 한 마리만 주세요. 정선은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올해는 전반적으로 어획량이 좋아요. 이거 특별히 골라드릴게요. 집에 가서 소금구이로 해 드세요. 양념 많이 안 해도 될 정도로 기름진 놈이에요. 그녀의 손놀림은 생선을 다루는 동안에도 멈추지 않았다. 비늘을 긁어내고 내장을 제거하는 솜씨는 마치 무용수의 공연처럼 아름다웠다. 이것이 바로 40년 경력의 베테랑 생선 장수 정선의 일상이었다. 한편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는 또 다른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다. 여보, 나 오늘 친구들이랑 점심 약속 있어. 저녁은 좀 늦을 것 같아. 화장대 앞에 앉아 메이크업을 마무리하던 35살의 여자. 윤혜진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만족스럽게 바라보며 말했다. 완벽하게 스타일링된 헤어와 세련된 메이크업, 그리고 최신 유행하는 명품 원피스는 그녀의 세련된 취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또 쇼핑하려고. 이번 달 카드값이 벌써 얼마인지 알아? 남편 김준호가 넥타이를 매며 투덜거렸다. 혜진은 입술을 삐죽이며 답했다. 뭐야? 내가 꼭 쇼핑만 하는 것처럼 말하네. 오늘은 대학 동창들 모임이야. 은정이가 미국에서 잠깐 들어왔대. 준호는 한숨을 내쉬며 시계를 확인했다. 알았어. 나도 오늘 저녁에 거래처 미팅이 있으니까 늦을 거야. 혜진은 준호에게 다가가 넥타이를 바로잡아주며 미소 지었다. 점심 먹고 카페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 금방 가겠지. 늦어도 저녁 9시 전에는 들어올게. 혜진은 준호에게 대답하며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스쳤다. 친구들에게 시어머니 이야기만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녀에게 완벽해 보이는 삶 속에 단 하나의 불편한 진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시어머니 정선의 직업이었다. 어머, 혜진아. 몇 년 만이야? 잘 지냈어?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혜진은 오랜만에 만난 대학 동창 은정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테이블에는 이미 3명의 친구들이 앉아 있었다. 혜진이 왔네? 역시 변함없이 예쁘다. 소영이 반갑게 소리쳤다. 다들 반갑다 오랜만이야. 혜진은 우아하게 의자에 앉으며 미소 지었다. 5명의 여성들은 대학 시절부터 가까운 친구 사이였다. 각자 다른 길을 걸었지만 여전히 우정을 이어오고 있었다. 은정이, 미국 생활은 어때? 적응 잘했어? 혜진이 물었다. 은정은 화려한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대답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 제법 적응했어. 남편이 현지 회사에서 임원으로 승진했거든. 덕분에 나도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지. 부러워라. 나는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 지연이 한숨을 쉬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각자의 근황으로 이어졌다. 혜진도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혜진이 남편은 잘 지내? 준호 오빠 회사 요즘 잘 나간다던데. 소영이 물었다. 혜진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응. 요즘 바빠. 새 프로젝트를 맡아서 거의 매일 늦게 들어와. 올해 안에 임원 승진도 기대하고 있어. 역시 명문대 수석 졸업한 준호 오빠답네. 너희 정말 부러워. 지연이 부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은정이 갑자기 물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어떻게 지내? 아직도 그
혜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녀는 급히 와인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시간을 벌었다. 그냥 뭐, 잘 지내셔. 혜진의 대답은 짧고 건조했다. 소영이 은정의 팔을 꼬집으며 눈짓했지만 이미 말이 나온 후였다. 미안. 불편한 주제였나 보네. 은정이 어색하게 웃었다. 혜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시어머니 얘기는 별로 할 게 없어서. 근데 정말 아직도 시장에서 일하셔? 은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테이블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혜진은 포크로 샐러드를 뒤적이며 대답했다. 응, 아직 그러시지? 준호 오빠가 모시고 살자고 했다던데 어머님이 안 오신다면서. 지연이 궁금해했다. 혜진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이 대화를 피할 수 없겠구나. 시어머니가 독립적인 분이라 자기 일 계속하시겠대.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어. 혜진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불편함이 묻어났다. 미연이 갑자기 말을 돌렸다. 참, 다음 주에 우리 남편 회사 가족 행사가 있는데 다들 시간 되면 같이 가지 않을래?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을 거야. 혜진은 고맙다는 눈빛을 미연에게 보냈다. 대화 주제가 바뀌자 그녀의 긴장이 조금 풀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은정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근데 혜진아, 솔직히 말해봐. 시어머니가 시장에서 생선 파는 거 부끄럽지 않아? 테이블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다. 혜진의 얼굴이 붉어졌다. 은정아, 그런 말은 소영이 나무라려 했지만 혜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부끄럽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잖아. 시어머니는 40년 넘게 그 일을 하셨어. 이제 와서 그만두실 분도 아니고. 혜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난 그냥 궁금해서. 준호 오빠 같이 잘 나가는 사람 아내로서 시장에서 생선 파는 시어머니가 있다는 게 은정의 말에 혜진의 눈이 번쩍 커졌다. 그만해, 은정아. 미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은정은 어깨를 으쓱하며 미안, 기분 상하게 할 생각은 아니었어. 라고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집어들었다.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올게. 화장실에 도착한 혜진은 거울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완벽했지만 마음속은 복잡한 감정으로 뒤틀려 있었다. 왜 항상 이렇게 되는 거지? 왜 시어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이렇게 불편해지는 거야? 그녀는 물을 틀어 손을 씻으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솔직히 말하자면 시어머니가 부끄러웠다. 생선 비린내가 묻어있는 투박한 손, 소박한 옷차림, 그리고 시장 상인으로서의 거친 언행. 모든 것이 혜진이 추구하는 삶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동시에 혜진은 자신의 마음에 죄책감을 느꼈다. 시어머니 정선은 아들 준호를 홀로 키우며 고생한 분이었다. 그런 시어머니를 부끄럽게 여기는 자신이 얼마나 천박하게 보일지. 이런 내 마음을 준호가 알면 얼마나 실망할까? 혜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그래도 어쩌겠어. 내 삶은 내가 지켜야지. 동해의 작은 어촌 마을, 정선의 집. 어머니, 제가 데리러 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준호를 보며 정선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아들의 방문은 늘 기쁨이었다. 어이구, 우리 아들 왔네. 밥은 먹었니? 네, 먹고 왔어요. 어머니, 오늘 서울 가기로 한 거 잊지 않으셨죠? 정선은 주방으로 향하며 대답했다. 그럼 잊을 리가 있나? 내 손자 돌잔치인데 짐도 다 챙겨놨어. 준호는 어머니의 옷차림을 살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소박한 옷이었다. 어머니, 혹시 제가 사드린 그 옷은요? 정선은 잠시 멈춰서서 아들을 바라보았다. 아, 그거 너무 화려해서 나한테는 안 어울리더라. 이 옷이면 충분해. 준호는 말없이 한숨을 내쉬었다. 이번에는 아들의 돌잔치였다. 가족들과 친지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고
당연히 혜진의 친구들과 그녀의 직장 동료들도 많이 올 것이다. 어머니, 그래도 특별한 날인데 조금 더 격식에 맞게 입으시는 게 어떨까요? 정선은 아들의 속내를 읽었다. 혜진이가 신경 쓰이는 모양이구나. 준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좋은 자리니까. 괜찮아. 아들, 내가 다 이해해. 그래. 내가 사준 옷 입을게. 잠깐만 기다려. 정선은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다. 준호가 지난번 서울 방문 때 사준 고급스러운 정장이었다. 비싼 브랜드의 옷이었지만 정선에게는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졌다.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정선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한편 서울의 고급 호텔 연회장에서는 돌잔치 준비가 한창이었다. 혜진은 분주히 이곳저곳을 챙기며 완벽한 행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테이블 세팅은 다 됐나요? 꽃장식은요? 혜진이 행사 스태프에게 물었다. 네, 사모님. 모두 말씀하신 대로 준비되었습니다. 스태프가 공손히 대답했다. 혜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시간은 이미 오후 3시. 곧 손님들이 도착할 것이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여보, 어디야? 곧 손님들 오는데. 잠시 후 준호의 답장이 왔다. 지금 어머니 모시고 가는 중 1시간 후에 도착할 거야. 혜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시어머니. 그녀는 문득 지난주 있었던 친구들과의 대화를 떠올렸다. 은정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준호 오빠 같이 잘 나가는 사람 아내로서 시장에서 생선 파는 시어머니가 있다는 게 혜진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그 생각을 떨쳐냈다. 오늘은 아들의 특별한 날이다. 불필요한 걱정은 접어두기로 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그리고 그녀의 친구들과 동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연회장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던 혜진의 눈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다. 대학 동창인 소영, 지연, 그리고 미연이었다. 축하해. 혜진아. 연회장이 정말 근사하네. 소영이 선물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고마워. 들어와서 자리에 앉아. 곧 시작할 거야. 혜진이 친구들을 안내했다. 지연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다. 준호 오빠는 어디 있어? 곧 도착할 거야. 시어머니 모시고 오는 중이라. 혜진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미연이 혜진의 손을 꼭 잡았다. 걱정 마, 오늘은 즐거운 날이잖아. 혜진은 고마운 마음으로 미연에게 미소 지었다. 잠시 후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도착했어. 주차장에 있는데 어머니가 잠깐 화장실에 가신대. 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제 곧 시어머니와 마주해야 한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10분 후 연회장 입구에 준호와 정선이 나타났다. 준호는 세련된 정장 차림이었고 정선은 혜진의 눈이 순간 커졌다. 정선은 준호가 사준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 위에 평소 시장에서 입던 앞치마를 두른 채였다. 어머니, 왜 갑자기 앞치마를 두르셨어요? 준호가 당황해하며 물었다. 정선은 순진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이고, 이렇게 비싼 옷 입으니까 뭐라도 묻을까봐 걱정돼서 그냥 앞치마 둘렀지. 괜찮잖아?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미 몇몇 손님들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 그 앞치마 좀. 준호가 당황해하며 말했다. 정선은 자신의 앞치마를 내려다보았다. 왜? 깨끗한데. 혜진은 빠르게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어머님, 제가 연회장 안쪽에 있는 화장실로 모시겠습니다. 앞치마 좀 벗으시죠. 정선은 며느리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당혹감과 부끄러움이 역력했다. 정선의 마음이 묘하게 꼬였다. 그래, 그럴까? 정선은 순순히 따라 나섰다.
화장실로 향하는 동안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굳은 표정에서 불쾌함이 묻어났다. 화장실에 도착한 두 사람. 혜진이 문을 닫자마자 억누르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오늘 같은 날에 정선은 천천히 앞치마를 벗으며 물었다. 뭐가 어떻다는 거니? 이런 자리에 앞치마를 하고 오시다니요. 다들 쳐다봤잖아요. 정선의 눈에 서운함이 스쳤다. 내가 평생 이거 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벗으니까 불안해서 그랬지. 혜진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님,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좀 신경 써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내 마음에 들지? 정선의 목소리에 서린 아픔이 묻어났다.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그냥 조금만 더. 그러니까 더 고상하게 보이라는 거지? 정선이 직설적으로 물었다. 혜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정선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알았다. 내가 오늘은 조용히 있을게. 내 체면 깎지 않도록 노력할게. 혜진의 눈에 미안함이 스쳤지만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나가볼까요? 두 사람이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다 괜찮아?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혜진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괜찮아요. 어머님. 저희 테이블로 모시죠. 연회장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한 장식과 우아한 분위기가 그들을 맞이했다. 테이블마다 고급스러운 꽃장식이 놓여 있고 손님들은 세련된 옷차림으로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메인 테이블에 자리를 잡은 세 사람. 혜진은 주변을 둘러보며 익숙한 얼굴들을 발견했다. 그녀의 회사 동료들과 친구들이 여기저기 앉아 있었다. 혜진 씨, 연회장이 정말 근사해요. 회사 동료인 유라가 다가와 인사했다. 혜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고마워요. 준비하느라 조금 바빴어요. 유라의 시선이 정선에게 향했다. 아, 이분이. 네. 저희 시어머니세요. 혜진이 급히 말했다. 정선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유라는 미소 지으며 정선의 손을 잡았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혜진 씨가 시어머님 이야기 자주 하더라고요. 혜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는 시어머니에 관해 거의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정선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다. 그래. 우리 며느리가 나에 대해 뭐라고 하던가? 유라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다가 말을 이었다. 아, 그냥. 정이 많으시다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준호가 재빨리 화제를 돌렸다. 오늘 음식이 정말 근사해 보이네요. 유라, 시도 많이 드세요. 유라는 미소 지으며 자리로 돌아갔다. 혜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정선은 약속대로 조용히 자리를 지켰다. 그녀는 음식을 먹거나 손님들과 간단한 인사를 나누는 것 외에는 크게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며느리가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자신을 소개할 때의 미묘한 불편함까지. 특히 혜진의 친구들이 다가왔을 때의 상황은 정선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혜진아, 축하해. 소영과 지연, 미연이 함께 다가왔다. 혜진은 반갑게 친구들을 맞이했다. 고마워. 와줘서? 소영의 시선이 정선에게 향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오랜만에 뵙네요. 정선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 지냈니? 지연이 정선에게 물었다. 어머님, 요즘도 시장에서 일하세요? 질문이 나오자마자 혜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준호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정선은 잠시 망설이다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럼 내일은 변함없지. 바다에서 나는 생선들이 날 기다리니까. 혜진은 급히 말을 돌렸다.
친구들, 우리 테이블로 가자. 곧 행사가 시작될 거야. 친구들이 자리를 뜨자 정선은 며느리의 굳은 표정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말없이 옆에 앉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마주 잡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선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쓸쓸했다. 행사가 마무리될 무렵 정선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좀 나갔다 올게. 준호가 걱정스레 물었다. 어디 가세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 걱정 마. 정선은 천천히 연회장을 빠져나와 호텔 로비로 향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이 그녀를 압도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다. 40년 넘게 생선 팔며 아들 키웠는데 이제 와서 내 직업이 부끄러운 건가? 그녀는 로비의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무거운 침묵이 세 사람 사이를 감쌌다. 어머니, 오늘 피곤하셨죠? 준호가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정선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아니, 괜찮다. 행사 잘 맞춰서 다행이구나. 혜진은 조수석에 앉아 묵묵히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준호의 아파트에 도착한 세 사람. 정선은 거실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오늘 하루만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 일찍 버스 타고 내려갈게. 혜진은 주방으로 향하며 대답했다. 네. 어머님,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됐다. 그냥 쉴래. 정선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준호는 어머니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혹시 오늘 불편한 일 있으셨어요? 정선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슬픔이 어렸다.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걱정 마. 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의 마음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아내 혜진이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어머니의 직업을 부끄러워하는 모습. 그는 이 모든 상황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다음 날 아침 정선은 예정보다 일찍 일어나 조용히 짐을 챙겼다. 거실에서 신발을 신고 있을 때 준호가 나타났다. 어머니, 벌써 가시게요? 아침 먹고 가시지. 정선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 괜찮아. 일찍 내려가서 오후에 시장 봐야 해. 너희 잘 지내. 준호는 어머니를 배웅하기 위해 함께 나섰다. 아파트 현관 앞에서 그는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제가 곧 또 내려갈게요. 정선은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그래. 우리 아들도 건강해. 혜진이랑도 잘 지내고. 정선이 떠난 후 준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혜진은 이미 일어나 주방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어머님 가셨어요? 혜진이 물었다. 준호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방금. 혜진은 뭔가 말하려다 그만두었다. 두 사람 사이에 불편한 침묵이 흘렀다. 혜진아,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제 어머니한테 좀 불편하게 대한 것 같은데. 혜진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그런 적 없어요. 그냥 행사가 바빠서.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지 알잖아. 시장에서 생선 파는 거. 그게 뭐가 부끄러운 일이야? 혜진의 눈이 커졌다. 내가 언제 부끄럽다고 했어요? 말로는 안 했을지 몰라도 내 행동이 다 말해주고 있어. 친구들 앞에서, 직장 동료들 앞에서 어머니를 제대로 소개한 적 있어? 혜진은 테이블을 손으로 꾹 누르며 말했다.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혜진아, 난 그냥 어머니가 상처받는 걸 보기 싫어. 어머니는 우리가 모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느끼고 계셔. 혜진은 갑자기 눈물이 고였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친구들이 물어볼 때마다, 동료들이 시어머니 직업에 대해 궁금해할 때마다 저도 힘들어요. 준호는 한숨을 쉬며 혜진의 손을 잡았다.
우리 둘 다 노력해야 할 것 같아. 어머니께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갈등이 남아 있었다. 한편 동해로 돌아온 정선은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다. 새벽 시장에서 생선을 팔고 집으로 돌아와 혼자 저녁을 먹는 생활.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서울에서 있었던 일들이 계속 맴돌았다. 정선 씨 요즘 손자 소식은 어때? 시장의 단골 아주머니가 물었다. 정선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잘 크고 있어요. 이번에 돌잔치도 다녀왔답니다. 그래? 좋았겠네. 며느리는 잘 지내? 그럼요. 정선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정선은 그날 이후로 더욱 일에 몰두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점점 작은 계획이 자라나고 있었다. 며느리가 자신의 직업을 부끄러워한다면 어쩌면 그녀에게 작은 교훈을 주어야 할 때가 온 것인지도 모른다 것을. 그리고 며칠 후 혜진의 직장. 혜진 씨 이번 프로젝트 정말 훌륭했어요. 덕분에 우리 팀이 큰 성과를 냈습니다. 상사의 칭찬에 혜진은 겸손하게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팀원들 덕분입니다. 마케팅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혜진은 직장에서 인정받는 능력자였다. 그녀의 세련된 스타일과 뛰어난 업무 능력은 동료들의 부러움을 샀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혜진은 책상 위에 핸드폰을 확인했다. 준호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다. 여보, 오늘 저녁에 중요한 손님이 올 것 같아. 집에서 간단하게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하시네. 일찍 들어올 수 있어? 혜진은 미간을 찌푸렸다. 급작스러운 손님 방문은 언제나 그녀를 긴장시켰다. 특히 준호의 중요한 손님이라면 더욱 그랬다. 누구신데? 몇 시쯤 오실 거야? 준호의 답장이 곧바로 왔다. 거래처 중요 인사분이야. 7시쯤 오실 것 같아. 걱정 마. 내가 음식 시켜놓을게. 혜진은 한숨을 내쉬며 답장을 보냈다. 알았어. 6시까지 집에 갈게.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혜진은 서둘러 짐을 챙겼다. 중요한 손님을 맞이하려면 집안 정리도 필요했고 그녀 자신도 단장을 해야 했다. 집으로 돌아온 혜진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 생선 비린내였다. 여보, 나왔어요. 혜진이 의아한 표정으로 소리쳤다. 주방에서 준호가 나타났다. 그의 표정이 묘하게 긴장되어 보였다. 왔구나. 손님이 좀 일찍 오셨어. 혜진은 급히 구두를 벗으며 물었다. 어디 계신데요? 준호가 주방 쪽을 가리켰다. 저기. 혜진이 거실을 지나 주방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주방 식탁에는 시어머니 정선이 앉아 있었다. 하지만 평소의 모습이 아니었다. 시장에서 입는 작업복과 앞치마를 그대로 입은 채였고 식탁 위에는 커다란 생선 상자들이 놓여 있었다. 정선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생선 비늘을 긁어내고 있었다. 어머님.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선은 환한 미소로 며느리를 맞았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네. 어서 와. 혜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준호도 마찬가지로 당혹스러운 표정이었다. 어머니, 갑자기 서울에 올라오셨어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선은 생선 내장을 제거하며 대답했다. 응. 아들이 중요한 손님 온다고 해서 특별히 신선한 생선 가져왔지. 내가 직접 요리해 줄게.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중요한 손님이요? 준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설명했다. 어머니가 갑자기 오셔서 내가 중요한 손님 이야기한 것은 혜진은 더 이상 듣지 않고 급히 주방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왜 갑자기? 잠시 후 침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준호였다. 혜진아, 들어가도 돼?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다.
그의 표정에는 미안함이 가득했다. 미안해. 나도 어머니가 갑자기 오실 줄 몰랐어.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며칠 서울에 머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 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주방에서 생선을 손질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집 주방에서요? 어머니가 특별히 고향에서 신선한 생선을 가져오셨대. 우리를 위해서.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이 냄새, 이 비린내가 집안에서 빠지겠어요?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혜진아,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시는 거야. 그걸 이렇게 말하면. 알아요. 안다고요. 하지만 혜진의 말이 끊겼다. 그녀는 갑자기 뭔가를 깨달은 듯했다. 잠깐. 중요한 손님. 설마 오늘 정말 누가 오는 거예요? 준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 그게 어머니가 특별히 요리를 하시겠다고 해서 내가 직장 동료 몇 명을 초대했어. 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뭐라고요? 당신이 무슨 생각으로? 혜진아,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어떻게 말려? 게다가 어머니 요리 솜씨가 정말 좋아. 한번 맛보면 다들 감탄할 거야. 혜진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끔찍한 장면이 그려지고 있었다. 시장 상인 복장을 한 시어머니가 생선 비린내 가득한 주방에서 요리하는 모습,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회사 동료들의 표정. 난 못해요. 혜진이 결국 내뱉었다. 이런 상황에서 손님을 맞을 수 없어요. 준호의 눈이 커졌다. 혜진아, 무슨 소리야? 이미 다 초대했는데. 취소해요. 지금 당장. 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준호는 한숨을 내쉬며 침실을 나갔다. 혜진은 침대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녀의 완벽한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주방에서는 여전히 정선이 즐거운 표정으로 요리 준비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혜진은 침실에서 나오지 않았다. 준호는 여러 차례 문을 두드렸지만 그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혜진아, 제발 나와. 손님들 오기 전에 얘기 좀 하자. 준호는 한숨을 내쉬며 주방으로 돌아갔다. 정선은 여전히 분주히 요리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제 식탁 위에는 다양한 해산물 요리들이 차려지기 시작했다. 어머니, 혜진이가. 준호가 조심스럽게. 정선은 아들의 말을 자르며 미소 지었다. 괜찮아. 며느리가 피곤한가 보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 준호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거실을 서성였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벌써 오셨나 보네. 준호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선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래. 어서 문 열어두려. 준호가 현관문을 열자 그의 직장 동료 3명이 서 있었다. 한 명은 부장이었고 나머지 2명은 같은 팀 차장들이었다. 어서 오세요. 들어오십시오. 준호가 어색하게 인사했다. 부장이 선물 상자를 건네며 말했다. 초대해줘서 고마워. 오랜만에 집에서 하는 식사라 기대가 크네. 3사람이 거실로 들어섰을 때 주방에서 음식을 나르던 정선과 마주쳤다. 정선은 여전히 시장에서 입던 앞치마를 두른 채였다. 안녕하세요. 정선이 밝게 인사했다. 준호가 급히 소개했다. 이분은 제 어머니십니다. 오늘 특별히 고향에서 올라오셔서 요리를 해주셨어요. 부장이 공손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선은 특유의 친근한 미소로 대답했다. 아이고, 모류. 우리 아들 직장 동료분들인데 정성껏 대접해야지. 어서 앉으세요. 음식 금방 다 차릴게요. 3명의 손님들은 거실 소파에 앉았다. 준호는 계속해서 침실 쪽을 힐끔거렸지만 혜진은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부인분은 안 계신가요? 한 차장이 물었다. 준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내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해서 잠시 누워 있습니다. 부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래요? 많이 아픈가요? 준호가 대답하기도 전에 정선이 주방에서 큰 소리로 말했다. 아니에요. 우리 며느리가 내가 여기서 생선 손질하는 게 부끄러워서 안 나오는 거예요.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정선은 태연하게 음식을 식탁 위에 놓으며 계속했다. 내가 시장에서 생선 파는 일을 40년 넘게 했거든요. 우리 며느리는 그게 부끄러운가 봐요. 친구들한테도 시어머니 소개 안 하고, 길에서 만나도 인사 안 하고. 준호가 급히 말을 돌렸다. 어머니, 그만하시고 음식이나. 하지만 정선은 멈추지 않았다. 처음에는 서운했지. 내가 평생 고생해서 아들 뒷바라지한 게 부끄러운 일인가 싶어서.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이렇게 멋진 아파트에 살고 고급스러운 직장 다니는 며느리한테는 내가 어울리지 않지. 손님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다. 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생선 장사라. 정말 훌륭한 직업이십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정직한 노동의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정선은 웃으며 대답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가 직접 고향에서 가장 신선한 생선들 가져와서 요리해 드리려고요. 우리 며느리가 싫어하는 이 손으로 말이죠. 그녀는 거실 테이블에 음식들을 차려놓기 시작했다. 해물탕, 생선찜, 회, 그리고 다양한 해산물 요리들이 테이블 위에 놓였다. 음식들은 정성스럽게 준비되었고 맛있어 보였지만 분위기는 이미 엉망이 되어버렸다. 그때 침실 문이 열리고 혜진이 나왔다. 그녀는 눈이 붉어진 채였지만 침착하게 손님들에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몸이 좀 안 좋아서 지금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혜진은 시어머니를 한번 쳐다본 후 식탁에 앉았다.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준호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자, 어서 드시죠. 어머니가 특별히 준비하신 음식들입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침묵이 이어졌지만 음식을 맛본 손님들의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와,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부장이 감탄했다. 어머님, 이 생선찜 비법이 뭔가요? 정말 일품이에요. 차장이 연이어 칭찬했다. 정선은 환한 미소로 대답했다. 비법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신선한 재료와 오랜 경험이죠. 40년 동안 생선을 다루다 보니 어떤 생선이 좋은지, 어떻게 손질해야 하는지 몸이 알아요. 혜진은 묵묵히 음식을 먹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요리 맛에 그녀도 놀란 눈치였다. 부장이 준호에게 말했다. 준호 씨, 자네 정말 복 받았네. 이런 어머님을 두다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편의점 음식이나 배달 음식에 익숙해져서 이런 진짜 맛을 모르고 살지. 준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알아요. 어머니 요리는 정말 최고예요. 정선은 계속해서 음식을 나르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제가 새벽 3시면 일어나서 시장에 나가요. 그래야 가장 신선한 생선을 고를 수 있거든요. 어둠 속에서 손전등 하나 들고 생선 눈을 들여다보면 어떤 게 좋은 건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손님들은 관심 있게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시장 상인의 삶이 새롭고 흥미롭게 느껴지는 듯했다. 혜진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가 그토록 감추고 싶었던 시어머니의 직업이 오히려 직장 상사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부장이 정선에게 말했다. 어머님, 정말 오늘 최고의 식사였습니다. 이렇게 손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선은 손사래를 치며 웃었다. 뭐요? 아들 직장 동료분들인데 당연한 거죠. 다음에 또 올라올 때 신선한 생선 가져다 드릴게요. 부장이 기쁜 표정으로 대답했다. 정말요? 그러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서울에서 이렇게 신선한 해산물 구하기 힘들거든요. 손님들이 떠난 후 집안은 다시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혜진은 말없이 설거지를 시작했고 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다. 정선은 부엌에서 남은 음식을 정리하고 있었다. 어머니,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정선은 아들의 말을 자르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알아. 내가 좀 심했지. 하지만 이제 다 끝났어. 혜진은 설거지를 멈추고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어머님, 저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선은 며느리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 며느리. 내가 오늘 일부러 그랬어. 내가 나를 부끄러워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이제는 이해해. 내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혜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았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정선은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사람마다 자란 환경이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지. 내가 부끄러워한 건 내가 아니라 내 직업이었을 뿐이야. 하지만 알아줬으면 해. 이 손으로 40년간 일하면서 아들 공부시키고 너희 결혼할 때 보태준 것도 있어. 내 인생에서 이 일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거야. 준호가 다가와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훌쩍였다. 알아요. 이제 알아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정선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다 잊자. 그리고 앞으로는 서로 솔직하게 지내자. 내가 불편한 게 있으면 말해줘. 내가 고칠 수 있는 건 고칠게. 하지만 내 직업에 대해서는 그건 내 자부심이야. 혜진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네, 어머님. 앞으로는 절대 어머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을게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할게요. 한 달 후 서울의 고급 레스토랑. 와,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니까 좋다. 소영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다. 혜진의 대학 동창들이 다시 모였다. 은정, 지연, 미연 그리고 소영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은정이 또 곧 미국으로 돌아간대. 그래서 급히 모임을 잡았어. 미연이 설명했다. 은정이 우아한 몸짓으로 와인 잔을 들어 올렸다. 그래, 다음 주면 떠나. 그래서 오늘은 한국에서의 마지막 모임이네. 혜진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친구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한 달 전과는 사뭇 달랐다. 더 자신감 있고 편안해 보였다. 혜진아, 너 요즘 달라 보여. 뭔가 기운이 넘치는 것 같아. 지연이 관찰력 있게 말했다. 혜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요즘 많은 것을 깨달았거든. 은정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다. 무슨 깨달음? 나한테도 좀 알려줘. 혜진은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입을 열었다.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나 외모, 지위 같은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 은정의 눈썹이 올라갔다. 갑자기 철학자가 됐네. 혜진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정말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됐어. 소중한 거? 미연이 물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가족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진정한 자부심이 무엇인지. 은정이 눈을 굴리며 말했다. 혜진이 갑자기 왜 이래? 무슨 일 있었어? 그때 레스토랑 입구에서 누군가가 혜진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정선이었다. 그녀는 평소보다 조금 더 깔끔한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소박한 모습이었다. 혜진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답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말했다. 저기 우리 시어머니가 오셨네. 오늘 같이 식사하기로 했거든. 친구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다. 특히 은정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시어머니를 여기에 초대했다고? 은정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혜진은 당당하게 대답했다.
응. 이제 우리 시어머니를 제대로 소개하고 싶어서 저번에 너희에게 제대로 소개도 못했잖아. 정선이 테이블에 다가왔다. 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시어머니를 맞이했다. 어머님, 여기에요. 제 친구들이에요. 혜진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선은 친절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다들 반갑네요. 혜진은 하나하나 친구들을 소개했다. 어머님, 이쪽은 은정이에요.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지연이, 소영이, 미연이에요. 친구들은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다. 특히 은정의 표정은 당혹스러움으로 가득 찼다. 혜진은 시어머니에게 자리를 권했다.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오늘 특별히 해산물 요리가 유명한 곳으로 모셨어요. 정선은 미소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고마워, 며느리. 혜진은 친구들을 향해 당당하게 말했다. 우리 시어머니는 동해에서 40년 넘게 생선 장사를 하셨어요. 덕분에 해산물에 대해서는 전문가시죠. 오늘 이 레스토랑이 정말 신선한 해산물을 쓰는지 평가해 주실 거예요. 정선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미연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다. 와, 40년이면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떤 생선이 신선한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정선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기 시작했다. 생선의 눈을 보면 신선도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 계절마다 맛있는 생선이 다르다는 이야기 등을 들려주었다. 놀랍게도 친구들은 정선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다. 지연과 소영은 질문을 이어갔고 미연은 메모까지 하기 시작했다. 어머님, 혹시 집에서 해산물 요리할 때 팁 같은 것도 있으신가요? 미연이 열심히 물었다. 정선은 기쁜 표정으로 자신의 비법을 나누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분위기는 점점 화기애애해졌다. 은정만이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혜진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은정이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떴다. 혜진도 잠시 후 그녀를 따라 화장실로 향했다. 화장실에서 은정을 만난 혜진은 그녀가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혜진아,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은정이 날카롭게 물었다. 시어머니를 우리 모임에 데려오다니. 너 예전에 그렇게 부끄러워했잖아. 혜진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맞아. 내가 한심했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 우리 시어머니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평생 고생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분이야. 내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은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혜진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어떻게? 혜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어머니가 직접 나에게 가르쳐 주셨어. 가끔은 누군가에게 작은 교훈이 필요한 법이지. 은정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다. 혜진은 화장실을 나서기 전에 은정에게 말했다. 은정아,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나 직업으로 판단할 수 없어. 그걸 깨닫는데 나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 너도 언젠가 이해하게 될 거야. 테이블로 돌아온 혜진은 시어머니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정선은 놀란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다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어머님, 다음 주에 저희가 동해로 내려갈게요. 준호 오빠도 휴가를 냈어요. 그리고 혜진이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제가 시장에서 어머님 일도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 정선의 눈이 커졌다. 정말 내가? 혜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님의 일상을 더 이해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평생 해오신 일을 조금이라도 배우고 싶어요. 정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말없이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정선이 조용히 말했다. 혜진아, 고마워. 혜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감사해야죠. 어머님께서 저에게 값진 교훈을 주셨으니까요. 정선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내 복수가 좀 과했지? 혜진도 따라 웃었다.
아니요. 딱 적당했어요. 저 같은 며느리한테는 그 정도 충격이 필요했나 봐요. 두 사람은 함께 웃으며 길을 걸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두 여인의 관계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